이 알고리즘도 있고 저 알고리즘도 있는데 하필 자료구조는 알고리즘은 여러분들을 위해 속 시원하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림코딩 엘리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엘리,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을 꼭 공부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코딩 테스트 문제 푸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것만 하면 충분할까요? 저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만 할 건데요, 자료구조랑 알고리즘을 꼭 해야 하는 건가요? 라고들 많이들 질문해 주셨는데요. 오늘 이 영상에서 속 시원하게 정답을 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문에 먼저 짧게 대답을 해드리면요.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은 프로그래밍에 P자를 한다면, 코딩에 코자를 한다면, 즉 프로그래밍 언어로 코드를 한 줄 이상 작성하는 모든 개발자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지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했는데요. 프로그래밍 언어의 정의를 위키피디아에서 찾아보면요. 프로그래밍 언어란 다양한 결과값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명령어들을 모아놓은 언어라는 것을 말한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어떠한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언어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HTML은 마크업 언어이고 CSS는 스타일 시트 언어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다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프로그램 또는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모든 개발자들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에 대해서 공부한다는 것을 우리가 흔히 취직이나 이직을 위해서 푸는 이 코딩 테스트 문제 푸는 연습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수학에 대한 기본 개념, 원리, 공식에 대한 공부가 전혀 없이 수학 실전 문제집을 사서 문제 푸는 연습을 하는 것이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현업에서 프로젝트를 할 때는요, 이런 코딩 테스트에 있는 문제를 푸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언어나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에서 이미 잘 만들어진 아이들을 가져와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기능에 맞게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아이들을 쏙 가져와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기업들은 이런 코딩 테스트로 면접을 보는 것일까요? 면접에서 코딩 테스트를 보는 이유는요, 물론 얼마나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작성했는지 채점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이런 알고리즘을 작성한 다음에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 사람이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시간과 공간 복잡도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어떤 알고리즘을 작성하셨다면 면접관이 이 알고리즘도 있고 저 알고리즘도 있는데 하필 이것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이 저것들에 비해서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라고도 물어볼 수 있고요. 만약 여러분이 맵이라는 자료 구조를 쓰셨다면 면접관이 셋을 쓰지 않고 맵을 쓴 이유가 있나요? 맵과 셋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라고도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먼저 하시고 그 뒤에 코딩 테스트 문제 푸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을 공부하실 때 어떻게 포인트를 잡고 공부하시면 좋은지 준비했습니다. Let's go! 자료구조는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메모리에 어떻게 구조적으로 잘 정리해서 담아두고 관리하고 최종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필요한 데이터에 빠르게 접근하고 필요한 수정, 삽입, 삭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서비스에서 클라이언트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보여주거나 수정할 때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능에 적합한 알맞는 자료구조를 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자료구조를 쓰냐에 따라서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0.2초가 걸릴 수도 2초가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료구조 종류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배열, 단일 연결 리스트, 이중 연결 리스트, 스택, 해시 테이블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료구조를 공부할 때 조금 포인트를 두고 공부하시면 좋은 것은 자료구조 안에 있는 데이터들의 순서가 보장이 되는지, 중복된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지,
검색할 때 얼마나 효율적인지, 우리가 원하는 기능에 따라서 수정할 때 얼마나 효율적인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공부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고리즘은 제한된 공간과 시간 안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정의해 놓은 로직인데요. 즉, 주어진 인풋으로 정의된 계산을 수행한 다음에 아웃풋, 결과값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을 공부하시다 보면 빅 O를 떼놓을 수가 없는데요. 빅 O는 동일한 알고리즘의 로직으로 인풋의 사이즈가 점점 커질수록 시간이 얼마나 더 많이 걸리느냐를 정의한 시간 복잡도를 나타내는 표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알고리즘은 주어진 데이터를 검색하거나 정렬 또는 총점을 구하는 등의 다양한 계산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알고리즘을 공부할 때 잡고 가시면 좋은 포인트는요. 인풋의 사이즈가 커질수록 이 빅 O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공간과 시간의 복잡도는 어떤지, 그리고 어떤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이 알고리즘을 쓰는 게 좋은지 등등을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제일 좋은 알고리즘은요, 제공된 데이터를 정말 작은 공간과 빠른 시간 안에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잘 보고 오셨나요? 이제 여러분들께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을 어떻게 공부해 나가면 좋은지 살짝 감이 생기셨으면 좋겠는데요.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국내 서점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보기에 쉽고 이해하기가 좋은,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포인트대로 공부를 하기에 좋은 그런 책을 구매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국이었다면 좋은 책을 찾아서 알려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금 해외에 있어서 추천해 드릴 수가 없어요. 혹시 좋은 책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아래 코멘트로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런 책은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구현 기능 사항도 예제가 포함해서 따라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언어로 되어 있지 않다면 내가 알고 있는 언어의 문법과 조금 유사한 것을 고르셔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언어의 문법과 가장 유사한 책을 고르셔서, 물론 어떻게 구현하면 되는지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수준까지 공부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많이 없으시다면 이렇게 일일이 구현 사항을 공부하시기보다는 이 자료 구조는 어느 상황에 쓰이는 것이 좋고 또 어떤 식의 API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 조금 큰 그림을 보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그렇다고 지금 공부하는 거 다 접어두고 이것만 하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은 여러분이 만들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더 멋지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좋은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시는 거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에 공부할 때 꼭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을 매일매일 꾸준히 조금씩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 전문 분야와 병렬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직을 할 때 이 책을 보고 공부를 했었는데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책도 나중에 구입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딩 테스트 문제 푸는 사이트는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요. LeetCode.com이나 해커랭스나 그리고 프로그래머스 등등 다양한 사이트들이 있는데 좋은 사이트가 있다면 아래 코멘트로 함께 공유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해외에서는 LeetCode.com 여기를 많이 이용해서 문제 푸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기본적인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있는 다음에 이 사이트에 오셔서 문제 푸는 연습을 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이전 팀도 그랬고 간혹 개발자들 사이에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1시간 같이 문제 푸는 연습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도 안 한 지 좀 됐는데 꾸준히 하시면 이게 두뇌 쓰는데도 좋을 것 같고 또 스킬을 계속 쌓는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개발자들에게 너무나 필수적인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와 코멘트로 사랑을 보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부족한 점이 있거나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또는 다른 것이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 코멘트를 남겨주시면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언제나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그리고 Don't forget to code your dream. Bye everyone!